유튜브 쇼츠로 외국어 공부 방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쇼츠에 관해서 첫 번째 쇼츠로 외국어 공부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쇼츠로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면서 깊이 있게 내용 파악을 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쇼츠로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수출을 듣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수준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소추가 효과가 있을까? 물론 초급에서도 소추가 도움이 되겠지만, 전에도 얘기했듯이 중급 부분에서 쇼츠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떤 쇼츠가 좋은가? 일단 세 가지 쇼츠 종류가 좋습니다. 첫 번째, 팟캐스트. 팟캐스트는 보통 호스트가 그 팟캐스트를 이야기를 할 때 혼자서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게스트가 있을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대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터뷰나 대화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거나 좋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말하는 내용 자체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지 않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나온다. 두 번째는 뉴스입니다. 뉴스 역시도 쇼츠가 제공이 되고 뉴스를 얘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나운서가 얘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말하는 게 조리 있고 잘 말을 하고 그다음에 내용 역시도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 정보,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식이나 일반 상식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노래입니다. 가수들은 노래를 하거나 공연을 할 때 그 공연의 어떤 일부분을 떼서 쇼츠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쇼츠를 사용할 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실제로 팟캐스트, 뉴스, 가수의 노래를 원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팟캐스트는 뭐 한 10분, 20분이 넘어가고, 긴 거는 1시간 넘게 될 수도 있고, 뉴스 역시 20분에서 한 4, 50분 정도 되고, 노래 역시 공연이라면은 뭐 한 30분 가까이 여러 곡을 부른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쇼츠와 원래의 어떤 영상과의 어떤 관계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쇼츠를 공부할까에 대한 부분을 일단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쇼츠를 공부할 때, 외국어를 할 때 과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자, 쇼츠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어 기준으로 본다면 모국어인 한국어를 내가 듣는다 그러면 당연히 들리겠죠.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중급 이상 또는 고급 초반부이기 때문에 한 80% 이상은 들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베트남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베트남어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10% 정도, 겨우 단어 정도만 들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급, 초급, 중급 1단계 수준. 앞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내가 중급 정도의 수준에서 쇼츠를 듣는다 그러면 당연히 안 들린다. 그럼 뭐하러 공부하냐? 쇼츠를 들리지도 않는데. 하지만 뭔가가 있다, 쇼츠에는. 그리고 아, 즐기면서 좀 공부할 수 있다, 쇼츠를. 왜냐하면 휴대폰 하나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쇼츠를 내가 이렇게 한다면 이어폰을 끼고 뭐 지하철 안에서나 버스 안에서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쇼츠로 짬 공부를 할 수 있다. 그짬 공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쇼츠는 대략 1분 정도의 그 쇼츠 1분 이하의 쇼츠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한 5회에서 10회 정도 들으면 5분 정도 10분, 5회에서 10회 정도 들으면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만 들어도 된다. 그러나 보이스 타이핑 5분에서 10분 정도만 들어도 되기 때문에 쇼츠가 유용하다. 그리고 들을 때는 일단 몇 가지 초점을 맞춰서 들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듣는다. 그리고 속도에 좀 민감하게 듣는다. 속도를 캐치하기 위해서 듣는다. 그 속도 중급 정도 되면 듣기를 많이 했다 그러면 아마 속도를 캐치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속으로 따라해 보는 겁니다. 속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그 한국어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쇼츠에서 음, 봄의 날씨는 따뜻하고 음,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뭐 노래는 개구리가 울고 뭐 등등등등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 말을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뭐 노래는 개구리가 울고 이런 식으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걸 따라하면 너무 쉽죠. 하지만 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따라는 할 수 있어요. 소리는 낼 수, 소리는 따라할 수 있다.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른다. 이유는 뭐냐? 단어를 잘 모르고 단어를 설사 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봄에는 날이 따뜻하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논에는 개구리가 울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봄, 새, 뭐 개구리, 꽃, 논 이런 단어를 안다고 해도 어, 봄에는 날이 따뜻하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논에는 개구리가 울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한국 사람 입장에서야 그 단어들이 클리어하게 들리지만, 분명하게 들리지만, 그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뭔 얘기인지 중급 정도의 수준에서는 전혀 안 들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 중에서 한국어를 곧잘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뉴스나 어떤 이런 그 어떤 쇼츠, 팟캐스트나 뭐 이런 것이 들리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좀 어떤 약간 긴 문장으로 또 대화를 나눌 때 그 좀 빨리 얘기하면 못 들어요. 안 들린다고 얘기합니다. 안 들린다기보다는 그 캐치를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를. 그만큼 사실 듣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외국인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은 평상시의 그 말빠르기, 평상시의 어떤 소리, 이것을 캐치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도전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실제로 따라하는 하고, 그 다음에 속도에 민감하게 하고, 하지만 들을 수가 없다. 단지 듣는 것은 뭐다? 단어? 조금. 그것도 억지로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서, 이 단어가 들렸네, 들렸네, 이렇게. 막 억지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리 내서 따라가다 하니까 이건 좀 익숙한 소리고 단어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도 따라가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쇼츠로 공부할 때.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지 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뭐 이렇게 번역하거나 통역하거나 뭐 그 내용을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 해석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봄에는 날이 따뜻하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논에는 개구리가 울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영어를 말하는 사람은 영어로 바꾸거나 뭐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로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냥 있는 대로 들어라. 우리 이렇게 얘기하기는 좋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중급 이상의 수준에서 사람이 그 200단어, 1분에 200단어 얘기하는 문장을 들어가면서 해석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막 동시통역하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트레이닝이 잘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1분에 200단어씩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걸 가지고서 만약에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모국어로 바꾼다? 그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중급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중급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말 예를 들어서 봄에는 날씨가 좋고 따뜻하고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피고 음, 논에는 개구리가 울고 이 말을 너는 들어가면서 영어로 바꿔서 이해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사실 동시통역이나 이거 하는 사람한테나 가능한 얘기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영어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지금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베트남어를 공부하는데 베트남을 들어가면서 듣지도 못하지만 들어가면서 그걸 또 한국어로 이해하려고 한다? 뭐 영어를 또 들어가면서 영어를 한국어로 이해하려고 한다? 불가능한 얘기이고 어려운 얘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따라하고 끝내는 거예요. 따라하고. 대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좀 반복을 하면 됩니다. 반복을. 한, 당연히 안 들리겠죠. 중급 수준에서는. 들려도 뭐 잘해야 50%, 이제 중급 3단계 정도 되면은 뭐 한 중급 3단계 정도 되면은 한 7, 80% 정도, 70%, 60%, 70% 정도 들린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 들리는 정도를 그냥 반복해서 좀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듣는 게 뭐 불과 한 세네 번 들으면은 3, 4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막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보통은 이제 자막이 나옵니다. 자막을 설정을 해가지고 타겟 랭귀지 목표 언어로 그 자막을 읽어보면 자 중급 정도 수준이라면 문자 인식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50% 이상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이 빠르기 때문에 그 한 번에 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두 번 내지는 뭐 세 번 정도 뭐 이렇게 자막을 보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용 파악 어느 정도 100%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게 독해 역시도 중급 정도에서는 완벽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쇼츠가 팟캐스트, 뉴스, 노래라고 하면 거기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그 단어나 문장 속에 포함된 단어들이 그 일반 단어는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단어고 상식 이상 또는 상식 이상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나 아니면 노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쉬운 거는 아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보고 100%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이런 뜻이구나 정도 해서 마무리는 또 한 번 자막 없이 그냥 듣고 그렇게 해서 수치로 그냥 즐기면서 어차피 안 들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하기 전까지는 들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쇼츠로 또는 쇼츠를 보면서 또는 실제 동영상으로도 하고 그 외에 언어 교환이나 아니면 교재로 공부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뭐 선생님하고 공부하거나 이런 노력들 또 어휘 공부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시간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레벨업을 하면서 쇼츠가 10%에서 30%, 50%, 60%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는 중급 단계를 넘어서 이제 고급 단계까지 들어오면 지금 쇼츠가 다 들릴 정도다 80%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은 모르긴 해도 뭐 배우고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 교환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과 어떤 토론을 한다거나 이야기를 아주 줄술 할 수 있는 그런 술술
술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치에 대한 것을 조금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음, 쇼츠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얘는 내가 주제를 떠든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이번은 음, 음, 몇, 몇, 7페이지 정도 되나? 그냥, 아, 이번 거는 그냥 글만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글만 하라고 했는데, 지 맘대로 목차까지 두드려 넣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 전에 그 목차로 만든 걸 AI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뭐 나쁘진 않네요. 자, 짠! 아, 내용을 한번 내가 한 취지로 얘기하는 거. RN. 당신이 작성한 긴 글을 한국어 맞춤법, 문장 구성, 문단 구분 등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고 읽기 쉬운 형태로 다듬은 버전입니다. 원래의 내용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잘했어. 유튜브 쇼츠로 외국어 공부하는 방법 두 번째 이야기. 유튜브 쇼츠로를 활용한 외국어 학습 방법에 대해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제가 스스로 공부해보고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내용을 파악한 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쇼츠를 공부할 것인가? 쇼츠 콘텐츠 중 외국어 공부에 특히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팟캐스트 쇼츠. 팟캐스트는 혼자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뷰나 대화 중심의 콘텐츠가 많습니다. 주제도 다양하고 출연자도 말을 잘하는 경우가 많아 듣기 연습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뉴스 쇼츠. 뉴스는 아나운서가 명확하고 표준적인 발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듣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 또한 시사,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함께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노래 쇼츠. 가수의 공연 일부를 쇼츠로 편집한 콘텐츠도 좋습니다. 리듬과 함께 언어를 익히는 데 유리하며 흥미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쇼츠로 공부하면 원본 콘텐츠를 함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영상과 긴 영상 간의 연계 학습도 가능합니다. 수치로 외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 내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이라면 수치를 들어도 대부분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베트남어로 공부하면서 느낀 점인데 아직 초급 수준이라 10% 정도밖에 안 들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안 들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 쇼츠가 좋은가? 짧은 시간에 반복 청취가 가능하다. 지하철 버스 등 이동 중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1분 미만 콘텐츠를 10번 반복해도 소강 시간은 10분 이내이다.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있는 그대로 듣기,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기, 속도 감지, 말하는 속도를 의식하며 듣기, 속으로 따라 말하기, 실제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따라 말해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절대 해석하지 않기, 들으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언어 자체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반복 듣기 효과, 중국어, 베트남어처럼 내가 아직 초급자일 경우 처음에는 거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자막이 있는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어느 정도 문자가 눈에 익은 후에 자막 없이 들어보는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쇼츠를 34번, 3, 4번 반복해서 본 후 자막을 끄고 2, 3번 더 보면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막 없이 반복 성취하면 듣기 실력은 점점 향상됩니다. 듣기 실력이 점점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취미 삼아
단계를 업시키기 위해서 한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어느 순간 레벨업이 온다. 처음에는 10%안 들던 것이 반복과 숙적이 쌓이면 30, 50, 60% 어느 순간 80%까지 들게 됩니다. 하지만 쇼츠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쇼츠는 그냥 동기부여 차원이고 다른 학습의 어떤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외국어는 실제 대화도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언어 교환이나 토론도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두 번째 이야기에서 유튜브 쇼츠를 외국어 학습 도구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짧고 반복 가능한 콘텐츠는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에서 외국어를 학습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중요한 건 정확히 들으려고 하시는 것보다 즐기면서 자주 듣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케이.